데이터베이스 쪽에는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만 웹서버는 성능을 약간 손해보더라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생산성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되게 보면 날 코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좀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갑자기 이상한 코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윙키7 제 트위터 계정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트위터라고 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제 트위터 계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성의 없이 썼는데 자, 역시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추얼 머신인 걸 충분히 감안하고 네, 봐주십시오. 와우, 벌써 트위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장난이죠. 그죠? 자, 제가 방금 쓴 건 딱 한 줄입니다. 트위터 프로파일 윙키7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제 계정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어렵게 쓸 사람은 어렵게 쓰지만 쉽게 쓸 사람은 쉽게 쓰자는 게 바로 이 레이저라는 기술입니다. 방금 저 트위터라는 건 뭐냐면 이 레이저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날 코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헬퍼라는 클래스들이 한 군데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트위터 헬퍼가 미리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호출에다가 그냥 제 계정을 줘서 이렇게 나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헬퍼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헬퍼를 가져다가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같으면 헬퍼는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급 작게 받는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레이저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단면, 가장 정확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코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10년 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완전 ASP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기호를 보시면 ASP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AS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차를 사고 싶어서 뒤집다 보니까 아반떼가 95년산이 제일 처음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2011년산 아반떼도 나왔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넣은 그런 그림이고요. 실제로 이 ASP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엔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그걸 해석해서 실행시키는 엔진이 바로 ASP라면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밑단에 뭐가 들어있냐면 .NET 프레임워크 4.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4.0을 호출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래쪽에 레이저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ASP.NET이 있고요. 그리고 ASP.NET 밑에는 .NET 4.0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ET 4.0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레이저에서 다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ASP 스타일로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 풍부한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을 다 불러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제가 몇몇 MVP들을 모시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ASP.NET이 나올 때 그냥 스크립트 기반의 .NET 클래스를 불러다 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와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ASP.NET MVC라고 했죠. 그렇죠? ASP.NET MVC를 사용해 보신 분. 네, 뭐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긁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생각만큼 이 ASP.NET MVC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MVC를 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이 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면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 단위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건 알지만 그걸 다 체계적으로 맞추고 회사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직원들 교육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MVC가 아래쪽에 다 구현이 되어 있더라도 MVC 위쪽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코딩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바로 이 레이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VC 위에 뷰 엔진으로서 레이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ASP.NET MVC도 지금 프리뷰 3가 나와 있죠. MVC3의 프리뷰 1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뷰 엔진에서 레이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건 지금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를 듣는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복잡한 거 대신에 나는 그냥 핸들만 잡고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뷰 엔진으로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ASP.NET이 없어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항상 이 새로운 엔진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ASP.NET 없어져요? 마치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네.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늘어난 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ASP.NET, ASP.NET MVC, 그리고 ASP.NET 레이저 이렇게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계속 새 버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기를 바랬다는 듯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습니다. 대개 보면은 어떤 사이트에 갔더니 이제 .NET 없어진다면서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저의 컨셉을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그 웹 매트릭스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웹 매트릭스를 그냥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그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다운로드 되고 관련되어 있는 게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모든 과정은 다 프리고요. 그리고 쉽게 배워서 쉽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잘하는 사람,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렵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대다수는 쉽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배워서 쉽게 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리고 이 네 번째가 쉽게 배포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 ASP.NET, JSP 이런 파일들 배포하는 게 굉장히 일이죠. 그렇죠? 배포하는 거 한번 잘못 배포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 ASP.NET 같은 경우는 배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그 섀도우 카피죠. 네,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근데 카피해서 집어넣을 때 약간 다른 메커니즘을 쓰는 게, 내가 만약에 ASP.NET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웹서버에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하면 이게 바로 실행이 되면 사용 중인 파일이기 때문에 덮어쓰기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덮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웹서버를 정지시키고 파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ASP.NET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파일을 카피하면 이걸 저 어딘가에 있는 임시 폴더에다가 먼저 카피를 한 다음에 그걸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파일로 덮어쓰기를 하면 원래 떠있는 프로세스를 죽이고 새로 카피해서 또 다시 실행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게 섀도우 카피죠.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일 카피하면 알아서 섀도우 카피든 뭐든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ASP 때처럼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메모장이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뭡니까? 에디트 플러스 같은 걸로 바로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에디트 플러스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점 찍었을 때 뭔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점 찍고 한참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에 익은 에디터로 바로 개발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 툴하고 가장 잘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0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드맵 상에서는 조만간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전용 툴인 웹 매트릭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웹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점을 찍으면 안 나옵니다. 한참 기다리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알아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 찍어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다른 웹 기술하고 통합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단은 이 레이저의 이 문법을 제가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웹 매트릭스와 관련된 사이트에 가시면 그 문서를 하나 줘요. PDF로 된. 그 문서가 초기 버전이 한 170페이지 정도 됐고요. 지금 나온 게 한 210페이지 정도 되는 문서인데, 그걸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되게 보면 영어로 된 문서는 프린트 해놓고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주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글이 거의 없습니다. 예, 소스만 보면 대충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레이저라는 게 뭔지 대충 알았다. 그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면 웬 용어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웹페이지, 레이저, 웹 매트릭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레이저라는 건 ASP.NET 레이저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엔진의 이름이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를 레이저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ASP라고 했을 때 ASP라는 기술 이름도 ASP라고 불렀지만 그걸 실행시키기 위한 환경을 ASP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갔던 스크립트 기술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레이저는 하나의 실행 엔진이고요. 문법은 C샵이나 비주얼 베이직으로 바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웹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웹페이지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ASP로 작업할 때는 확장자가 뭐가 붙습니까? .asp가 붙어요. 그리고 PHP는 .php, 그리고 JSP는 .jsp, ASP.NET은 .aspx가 붙죠. 근데 그런 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술을 여기서는 웹페이지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왜 이름을 이렇게 좀 따로 지었냐? 그게 파일명이 다 틀립니다. C샵으로 되어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cs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질감이 확 들죠. 예. 비주얼 베이직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vbhtml이라고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엔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면 또 새로운 확장자가 또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웹 매트릭스라고 있는데 이 웹 매트릭스는 실행하기 위한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웹 매트릭스는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개발 환경을 또 세팅해 나가는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웹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C샵은 CS/HTML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 VB.HTML로 확장자가 정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레이저는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웹 매트릭스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몇 년 전부터 조금 이상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WP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딱 한 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WPI가 뭐냐면 웹 플랫폼 인스톨러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 필요한 게 한 번에 다 설치되는 그런 형태죠. 사실 이게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는 PHP 같은 경우에는 APM 셋업 이런 거 하나만 설치하면 개발 환경이 다 맞춰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MS도 좀 더 쉽게 해보자라는 거에서 일단은 WPI가 나왔고요. 이 WPI에 의해서 웹 매트릭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되는 걸 보시면은 이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 그리고 웹 서버죠, IIS의 라이트 버전인 익스프레스 버전입니다. 이 IIS 익스프레스 버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IIS 7.5 버전하고 호환되는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인데 컴팩트 에디션이라고 따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버전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SQL 서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버죠.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컴팩트 버전 같은 경우는 액세스 파일처럼 하나의 파일 단위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로 이게 PDA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또 그걸 또 굳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일 단위로 이렇게 DB가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배포할 때 그냥 잡아서 함께 날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컴팩트 에디션을 함께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SQL 서버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MySQL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ET 프레임워크 4.0도 함께 설치를 해줍니다. WPI는 마이크로소프트 /웹에 가시면 WPI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과정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흥미진진하게 웹사이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